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고1 9월 모의고사, 자, 눈의 진화에 대한 글입니다. 자, 일단 1문단 한번 보면, 진화론자라고 사람이 나오지, 이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자, 우리 우연이란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야. 독해할 때 한번 짚고 가보자. 우연의 반대말이 뭐더라?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었던 거 있었는데, 필연이란 단어 기억나지? 필연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반드시, 언제나, 항상, 100%, 무조건 이란 뜻인 거야. 근데 우연은 어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거, 희박한 거죠. 돌연변이가 발생해. 그래서 일단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에 누적이 일어나. 진화론자 생각은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그럼 앞에까지는 어때? 진화론자의 견해야. 그런데 우리들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 그러니까 이게 눈이 되게 고차원적인 거래. 그것도 우연의 산물인가? 라고 보기 어렵다고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때? 의문을 제기했어. 우연인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화생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많이 들어봤죠?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그지?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어디에다가 비유한 거냐?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래, 그게 아니라 완만한 비탄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대. 그럼 지금 봐봐봐. 1문단에서 있잖아. 우리가 체크해줘야 되는 것은 이거야. 아, 우리의 지금 뭐라는 것은 이렇게 고차원적인 형태인데 이런 눈의 진화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천천히 이러한 우연의 누적으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럼 앞으로 당연히 어때? 그 우연의 누적이니까 아마 단계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2문단입니다. 그러면 일단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인 거야.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한번 해보자. 맨 처음의 단계가 지금 뭐냐? 시작 단계야. 그럼 이 단계는 뭐냐면 불가능한 산의 밑자락에 빛의 존재 여부만, 그럼 맨 처음에는 어때?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갖고 있는 거야.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빛의 존재 여부만 어떻게 희미하게 감지가 가능하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겠지. 그럼 그 뒤에 이제 2단계로 넘어온 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나눠봐야죠. 자, 그럼 2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냐? 오르막에 서 있잖아. 빛의 광자를 포획을 해. 그지? 그리고 그 광자를 포획하고 충격을 뭐로 바꿔줘? 신경자극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애가 바로 뭐냐? 광세포라는 애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광세포가 어때? 점점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2단계가 바로 뭐냐? 광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단계인 거야. 그럼 광세포의 역할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얘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뭐로 바꿔주냐? 신경 자극으로 바꿔주는 애야. 됐죠? 자, 근데 그러나 전환되지. 광세포 그 자체라는 것은 동물들에게 빛의 유무만 알려줄 수 있어. 그죠? 그럼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빛의 유무만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뭐는 안 되냐? 빛의 방향이라든가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는 감지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되려면 한쪽 면에는 어때?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대. 아, 그럼 3단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구나. 이게 한쪽 면에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한 거구나. 왜냐면 암막이 없어. 사방에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는 건지 지금,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 됐죠? 자, 그래서 나오지 광세포가 투명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그럼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어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다가 안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었대.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눈인 거구나. 오목한 눈이라는 게 등장한 거야. 한쪽 면에는 지금 안막이 있어. 활처럼 구부려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로 뭐냐? 대합이라든가 갯지렁이 등의 눈이 여기에 속해. 근데 그러나 또 끊어야죠. 얘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해. 자,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오목한 눈 이렇게 해서 한쪽 면에 망막이 있어. 그럼 뭐는 알 수 있냐?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대상의 형태 요 두 가지는 감지가 가능해. 알겠지? 그지? 근데 이 상태에서도 있잖아. 뭐는 안 되냐?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나오고 뒤에 새로운 애가 등장하겠죠. 그지? 그래서 밑에 지금 지문에서 그림이랑 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밑에 문단을 읽을 때 그림이랑 한번 같이 볼 거야. 이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요 그림 1인 거야. 여기 보이지? 얘가 바로 뭐야?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안막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돌고래가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설명이 되어 있죠?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있잖아.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와. 그럼 그림 1번과 같이 지금 봐봐봐. 빛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돌고래 상이 어때? 이렇게 여러 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끊어주는 거야.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그럼 잘 봐봐. 여기 보이죠? 얘 보이니까 지금 봐봐봐. 얘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봐봐. 다 뭐가 된 거야? 안막으로 뒤덮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구멍이 조그맣게밖에 없어. 그럼 빛이 어떻게 들어와? 요 구멍을 통해서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는데 대신에 어때? 도립상이기는 해. 하지만 어때? 하나의 상이 형성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오죠?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뭘 하는 거냐?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의 시작이 돼. 그래서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족의 눈처럼 완전한 어때?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 거지. 그럼 잘 봐봐. 그럼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뭘 통해서 해결을 한 거냐?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나간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무슨 눈? 바늘구멍 눈이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이 빛의 유입구를 줄여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났고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하나의 상이 형성이 돼 뭐이기는 하지만 도립상이기는 하지만 됐지? 자 그럼 이걸로 완벽할까? 밑에 보니까 그러지 않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러나 또 어때? 역접의 접속어가 나온 거 보이죠?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의 유입구가 좁아지잖아. 그러면 빛에 뭐가 부족해지느냐? 유입량이 부족해져.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지. 그리고 또한 빛이라는 것은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그러다 보면 상이 흐릿해지는 뭐가 발생해? 회절이 발생해. 문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입구가 좁을수록 어때? 그 정도가 심화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빛의 유입구가 작은 게 또 문제가 되는 거네. 너무 지금 어떤 거야? 유입구가 작아지면 그러면 어때? 빛이 적게 들어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유입구가 작아서 빛이 적게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또 심화가 되는 거야? 회절 현상이 심해지는 거지. 그럼 이 회절 현상이 심해진다는 건 무슨 말? 그 상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럼 그래서 봐봐봐. 유입구를 넓게 하지도 못해. 왜냐면 넓게 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하나의 상으로 형성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좁게 하면 어때? 하나의 상은 형성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보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됐지? 게다가 또 어때?
아주 밝을 때가 아니면 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넓게 하지도 못하고 좁게 하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바늘구멍 눈의 이런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따서 광자경제학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럼 이제 이 해결책이 이제 나오겠죠. 빛은 있잖아.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된대. 그럼 투명해서 다른 걸로 갈 때 어때? 굴절된다고 하는 거네. 자, 그럼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투명 물질이라는 것은 있잖아.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어떻게 만들어줘? 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오, 얘가 지금 뭐구나.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치? 그럼 뭔가 느낌 오지? 얘가 지금 흐릿한 게 물체거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투명 물질을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있잖아. 뭘 통해서? 빛의 굴절을 통해서 상을 어떻게 만들어줘? 선명하게 만들어줘. 그치?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혀. 근데 사실 이때 넓힌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확 넓히는 건 아니겠죠. 그지? 그래서 빛의 유입구를 좀 넓혀. 그리고 투명한 뭘 넣어?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난 거야. 아, 요게 지금 바로 뭐구나. 수정체 눈이라는 거구나. 이게 어때? 5번째 등장한 거.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건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그래도 늘었어. 근데 막 늘어난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빛의 유입량 막 늘어나서 바늘구멍 눈이 아니라 더 이만큼 넓혀버리면은 하나의 상이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적정 수준을 찾았겠지.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럼 잘 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뭘 넣은 거야? 수정체를 넣은 거야. 됐지? 그럼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한 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갖고 있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어때?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있잖아.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굴절률을 조절해서 거리에 맞춰 초점을 맞춘다는 거야. 아, 그럼 이거구나. 요 굴절을 뭘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와 같은 포유류는 있잖아.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초점 맞춰서 대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잘 봐. 마지막에 포인트가 이거예요. 뒤에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네 봐봐. 지금 뒤에 있는 문제 풀기 위해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갈 거야. 여기에서 있잖아. 요 투명 물질이 빛을 굴절되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거는 뭘 해결해줘? 흐릿해지게 보이는 걸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랑 연결돼? 수정체랑 연결돼.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봐. 여기에서 광세포 있잖아. 그지? 근데 그 광세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쪽 면에 뭐가 있어? 안막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어떤 거냐면 사방에서 온갖 빛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빛이 오는 방향이랑 대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광세포랑 투명물질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광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광세포는 광자를 포획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너네 생각해봐. 광세포가 지금 광자를 포획했어. 그리고 그 충격을 뭐로 만들어줘? 신경 자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죠? 역할이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볼 거야. 윗글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어. 그럼 지금 봐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딱 읽어보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죠? 여러 가지 눈의 유형별 차이점, 그리고 그런 유형의 눈이 나타나게 된 원인. 기존 게 계속 한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났던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2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이 되어서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도킨스는 어때? 이 진화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에 비유했고요. 자, 그리고 3번. 눈의 진화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있잖아.
빛의 존재 감지할 수 있는 피부통에서 빛의 유무만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1단계.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4번. 앵무족의 눈이 어때? 바늘구멍 눈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대상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의 상으로 맺히지. 정답은 5번이겠네. 포유류의 눈은 있잖아. 어류의 눈하고 다르게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잘 봐. 요 위에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요 앞뒤 뭘 똑바로 봐야 되는 거냐? 연결성을 똑바로 봐야 돼. 유입량 늘리기 위해서 두께를 변화시켜요? 아니죠. 지금 우리 두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야. 우리 유입량을 늘리려면요. 뭘 해야 돼? 빛이 들어오는 유입구를 넓혀야 돼요. 알겠지? 그지? 구멍을 넓혀야지 유입량이 늘어나지. 그죠?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치? 그래서 읽을 때 있잖아. 요 위에라는 말이 있으면 앞뒤 연결성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알겠죠? 꼭 기억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자, 다음 문제. 235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광자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윗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런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일단 1번.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에 빈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었더라? 아까 봐봐봐. 잘 봐봐. 이게 유입구가 작아질수록 뭐가 심해지는 거야? 회절이 심해지는 거야. 유입구가 지금 넓어질수록 회절이 심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바늘구멍 눈의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라 더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인 거지. 그지? 왜냐면 얘네가 다시 한번 봐. 흐릿해지는 건 뭐일수록 흐릿해져? 유입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흐릿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릿해지는 것 때문에 빛의 유입구를 더 좁히지 못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바늘구멍 눈에 빈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3번.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걸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려웠잖아. 그지? 자, 그리고 4번.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에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이랑 그리고 좁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때? 온전한 눈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5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한이 돼버려. 그죠? 왜냐면 유입구를 좁혔어. 그럼 좁히면 어때? 하나의 상이 나타나.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좁혔을 때 지금 빛 유입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좁히면 좁힐수록 어때요? 회절 현상, 흐릿해 보이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막 넓히지도 못해. 왜? 그러다 보면 하나의 상이 아니라 여러 상이 맺혀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5번도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23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잘 봐. 곤충이나 갑각류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겹눈은 우리 뭐 떠올리면 되는 거야? 잠자리. 알겠죠? 그치? 잠자리 눈 같은 거 떠올리면 돼. 걔네들은 있잖아.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해서 적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눈이 바로 오목한 눈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있잖아. 오목한 눈의 원리도 변형해서 적용한 거고 그리고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변형해서 적용했고 플러스 바늘 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했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무슨 상이냐? 정립상이야. 그럼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릇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의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해. 그러니까 요쪽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광세포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길쭉한 관들이, 이렇게 관들이 있는 거 보이죠?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갖고 있는 난눈이야. 그럼 봐봐. 얘네는 다 뭐야? 난눈인 거야. 난눈. 알겠지? 그리고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요 일부분에 여기 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요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여기 어디에 들어와? 난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있어. 요게 뭐랑 연결돼? 요 수정체 눈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달려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뭐도 있어? 망막도 있는 거야. 근데 각 망막에 맺힌 상은 뭐 되는 거야? 무시가 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요 각 망막에 상이 맺히겠죠? 상은 무시야. 그리고 난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만 기록되는 거냐? 빛의 양만 기록된대. 그럼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이잖아. 알겠지? 그치? 이게 지금 다 분리돼서 난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분리 공급을 통해서 난눈에 들어온 빛이 모두 어때?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 하나의 온전한 전체 상이 돼. 그러니까 요렇게 각각 다르게 뭐 들어와? 빛의 양만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얘네를 합쳐. 그럼 어때? 하나의 상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 거야. 도립상이 아니라 정립상.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1번 선택지. 자, 그럼 연립상 겹눈이 있잖아. 빛의 유무를 넘어서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죠. 당연하죠. 광세포에 뭐가 있어야 돼? 암막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가 가능해? 빛의 방향이랑 대상의 형태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맞아요. 1번 고르면 안 돼. 자, 그 다음 2번. 연립상 겹눈은 그릇 모양의 볼록한 표면에 광세포가 배치돼 있어서 오목한 눈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근데 잘 봐봐.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온다? 근데 봐. 빛의 양은 뭐랑 연결돼?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와 연결되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봐봐. 빛 들어오는 구멍을 좁혀. 그래서 바늘구멍 눈이 돼. 그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광세포가 바깥에 배치되냐 안쪽에 배치되냐 이거랑 빛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2번이 정답이지. 됐죠? 자, 그 다음 3번. 분리 공급된 빛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식되는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때? 정립상이니까 일치하겠죠. 자, 그리고 4번. 연립상 겹눈의 각 난눈은 작은 일부분만 감지한다는 면에서 대상의 전체 형상 보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난눈은 어떤 거냐면 난눈으로 들어오는 상은 무시가 돼. 그리고 어떤 거냐면 이게 양만 기록되는 거야. 그리고 각각 합쳐져. 그래서 전체 상을 이루는 거야. 자, 그리고 5번.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대상의 각 상은 수정체 눈의 망막에 맺힌 거와 마찬가지로 어때? 뭐에 있어? 도립상이겠죠. 그죠? 난눈으로 들어오는 상은 어차피 수정체 눈하고 똑같이 도립상이야. 근데 그 상은 뭐 해버려? 무시해. 그리고 뭐만 기록해? 양만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 다 합쳐요. 그래서 정립상이 구성이 돼. 됐지? 그래서 5번도 적절하겠죠? 정답은 2번이요. 연결성을 봐요. 알겠죠? 광세포가 바깥쪽에 배치돼 있다고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는 뭐의 지금 측면이야? 구멍의 크기의 측면. 지문에 따르면.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 자 모의고사 이 눈의 진화까지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